오늘 두 번째 만날 인물은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 전략.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유명한 트레이더고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러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주식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식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HTS나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전에는 다 중개인들을 통했거든요. 이 제럴드 로브는 정말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유능한 주식 중개인 트레이더였고, 또 어찌 보면 투자의 철학을 얘기하는 철학가였고 능력 있는 트레이더여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볼 책은요, 제목이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입니다. 조금 살벌하긴 하죠. 제목 자체가 조금 살벌한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영어 제목으로 보면 The Battle for Investment Surviv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투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 전략,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럴드 로브가 정말 투자의 세계에서 갈고 닦은 투자 아이디어들과 전략들을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주식 투자자에게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럴드 로브는 그러면 어떤 트레이딩의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제가 세 가지로 그 이야기를 압축해 봤는데요. 제럴드 로브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 주도주를 매수해라. 전문가가 아니라면 특별히 시장에서 주도주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주도주보다도 중소형주에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가 아직까지 업이 아니신 분들, 섣부른 분들은 이렇게 주도주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고 주도주를 거래하라. 아니, 공식 거래소 아닌 데서 사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다 공식 거래소 거의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금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죠? 그런 주식, 장외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은 그런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거래된 공식 거래소에 있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주도주를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럴드 로브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집중 투자하라. 집중 투자의 반대말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이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제럴드 로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분산 투자 사지 마세요. 집중 투자하세요. 집중 투자. 몇 개 종목에 압축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초보자들은 이 역시 요령이 생길 때까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만, 좀 능력이 생긴다면, 재능이 있다면, 주식을 안다면 집중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확 한 곳에 쏟으라는 거예요. 과도한 분산 투자는 지식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서투른 보호장치일 뿐이다. 제럴드 로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성공한 가치 투자자들의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 분산 투자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중 투자 얘기예요. 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집중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종목에 자기의 가진 것을 왕창 걸어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게 과연 몇 개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방송하다가 뭐 상담하거나 이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개인 투자자인데 종목이 60개, 50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뒷골이 막 땡깁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50개, 60개 종목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집중 투자라고 하면 10개 이내,
한 7개에서 8개 정도 종목, 혹은 더 압축하면 4개에서 5개 정도의 자신의 가진 자금을 쏟아서 압축하는 게 좋아요. 제럴드 로브는 이보다 더 세게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한두 종목 혹은 서너 종목으로 압축해야 된다. 그래서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제럴드 로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럴드 로브의 투자 핵심 원칙 3번째는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손절매. 손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손해가 적을 때 잘라내는 겁니다. 손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무엇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의 그 3가지의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강조할 건데,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제 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특별히 작은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작은 손실을 받아들여라. 왜? 큰 손실로 가게 되면 다른 투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주가가 하락하시기 시작하면 요 정도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가 하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로브가 손절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손절매에 관한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투자 손실은 반드시 잘라버려야 한다. 투자 손실은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훨씬 전에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손절매 원칙이야말로 내가 항상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원칙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작은 손실이고 손절매를 하는 게 중요하느냐? 사람 따라서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 10% 정도 손절매를 많이 잡아요. 그죠? 제럴드 로브는 여기에 대해서 고가주의 경우는 10% 정도 기준을 잡고요. 저가주는 20%,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당연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정도일 때 손절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이거는 제럴드 로브가 자기가 투자하면서 가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맨날 손절매 하다가 맨날 손해보고 나서 도대체 언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뭐 10%씩 3번 잃을 수도 있어요. 4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자산에, 이건 또 사실은 투자하는 자산의 10%니까 전체 자산의 10%는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에 30%를 투자했다고 하면 30%의 10%니까 전체 자산은 3%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조그만 건 주는 거예요. 조그만 기회는 주고 나서 큰 수익이 왔을 때 대박 수익을 끝까지 잡는 거죠. 또 손절매를 적게 하려면 살 때 신중하게 사는 거죠. 가능하면 승률이 높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면 손절매를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럴드 로브는 오로지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해라.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주식만 매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의 대가 제럴드 로브의 핵심 트레이딩 원칙, 주도주를 사라, 집중 투자해라, 손절매를 잘해라. 이 3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럴드 로브가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